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식은요, 장 시작 전에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밤늦게 완전 부랴부랴 영상 준비했고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일찍 시멘트 관련한 내용 올리고 나서 룰루랄라 하면서 뉴스를 막 보고 있는데 아시아 경제의 단독 기사가 떴더라고요.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근데 제가 분명히 바로 전날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날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럼 뉴욕 증권거래소가 맞는 건가? 나스닥이 맞는 건가?를 보기 전에요. 우선 두나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두나무는 2012년에 설립된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이고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로 유명한 업비트를 운영 중이고 그 밖에 또 주식 플랫폼인 증권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플랫폼인 증권 플러스 비상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는요, 빗썸을 넘어서 국내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량을 기록 중이에요. 하루 거래 대금이 14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난해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올해 진짜 대단히 급증했네요. 올해 1분기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면서 암호화폐 붐이 다시 일어났고 그래서 거래액이 폭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뉴욕 증권 거래소행이 맞는 건지 나스닥 행이 맞는 건지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당초에는 나스닥 상장과 스펙 상장을 검토했는데 철회했다고 하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쪽으로 방향을 틀고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사와 요즘 활발한 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로 변경을 한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쿠팡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나스닥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구글, 아마존 같은 기술 기업들이 주로 상장을 하고 그래서 또 뉴욕 증권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반면에 뉴욕 증권거래소는요,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거래소인 만큼 상장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 폐지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면에는 또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나 싶어요. 1분기에 말 그대로 완전 깜짝 실적이 기대되고 있거든요. 아래 표를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2021년 1분기에만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 연간 순이익의 9배가 넘는 규모고요. 지난해 연매출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를 통틀어서도 완전히 압도적인 수치라고 하네요. 만약에 이 1분기 실적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쭉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두나무의 연간 매출은 1조 8,4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72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매출액에 지난해 순이익률은 26.3%를 곱해서 적용을 하면 순이익 추정치는 약 4,84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순이익에다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평균포인 40배의 절반, 딱 20배만 잡아서 곱해봐도 두나무의 밸류가 무려 9조 7천억 원에 달하게 되거든요. 거의 10조 원의 가치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 순조롭게 진행만 돼준다면요. 10조 원이 뭐예요? 이보다 훨씬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100조 원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잖아요. 코인베이스의 실적을 보시면
2020년에 영업이익 4,640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앞에서 두나무의 2021년 예상 영업이익 기억나시죠? 4,180억 원 정도. 이렇게 치면 코인베이스와 실적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100조 원을 기대하는 것도 완전히 무리는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쿠팡을 보면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8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근데 이쯤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또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야? 우선 코스피, 코스닥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거, 그리고 한국 증시의 퍼가 약 15배 수준이지만 미국 증시는 25배를 받고 있어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한국거래소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은 가상화폐 관련 산업을 최근에 혁신 산업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가상화폐 자체를 좀 금기시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를 추진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도 상장보다는 매각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고요. 또 OTT 기업인 왓챠도 작년에 가상화폐 콘텐츠 프로토콜 사업을 종료했는데 이것도 상장에 해가 될 요인을 미리 제거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타토익으로 알려진 AI 교육 기업인 루이드도 가상화폐 산타코인 발행을 중단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상장을 염두에 둔 회사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 내용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상장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좀 미리 이런 불안 요소들을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나무 역시 업비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미국 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가상화폐 산업을 계속 외면만 하다가는 선진국에 비해서 완전히 뒤떨어지는 한국 자본시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두나무 관련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실 두나무 관련주는요, 쿠팡 관련주와는 다르게 실제로 지분 투자를 단행한 회사들 위주로 꼽아볼 수가 있는데 표에 두나무 주주 구성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카카오가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기술투자가 8% 정도,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7%, 하나투자증권이 6.5%를 보유하고 있어요. 2020년 말 기준입니다. 쿠팡 관련주들이 상장이 본격화된 이후에 연일 강세를 이어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두나무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두나무 관련주들은 지분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만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 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두나무 측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라서 확정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뉴욕 증시 상장이 당장에 무산이 된다고 해도 두나무의 가치는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완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챙겨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4월의 첫 스타트 기분 좋게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